그래서 7월 둘째 주를 정리해보면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주인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7월 셋째 주, 넷째 주에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주식시장이 좀 어때요? 7월 주식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코스닥 중심으로 많은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으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의 중요성을 꼭 깨달으시고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힘든 장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공유도 하고 종목 선정도 두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왜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사실 너무 좋거든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어제자로 2896포인트고 2900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럴 거면은 모든 종목이 다 좋아야 되는데 이 코스피 2900을 이끌고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 네 종목 뿐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8,000원을 갈 정도로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끌어담고 있습니다. HBM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 SK하이닉스는 심지어 1년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73,000원이 되던 2023년 1월에서부터 2024년 7월 11일 248,000원까지 무려 3배나 1년 반 동안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도 올해 초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고 299,000원까지 60% 정도가 급등을 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2023년 8월에 7만원대이던 종목이 2024년 6월달 1년 사이에 약 2배 정도 상승을 하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횡보하고 있는 굉장히 무난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코스피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장은 상승, 배터리는 하락, 제약바이오는 횡보, 이런 식으로 업종의 편차가 크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 장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훨씬 더 큰 문제인데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수가 약한 상황이고,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횡보세에 가까운 박스권 장을 보이고 있는데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간은 지수가 한 6% 정도 하락하는 굉장히 약한 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힘든 6월과 7월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1,400원에 아직도 가까운 정도로 높은 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죠. 어제자로도 조지 클루니라든지 바이든의 지지자들도 후보 사퇴할 것을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것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면 변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이 굉장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도 좀 관심 받고 있는 업종이나 좀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이 7월 여름이잖아요. 요새 혹시 관심 있으신 거 있으세요? 살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미국에 있는 일라이 릴리나 노보더디스크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내고 있고,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사제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련된 주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만 무려 4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무려 63%가 급등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분들은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올바이오파마라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에 아침에 매수한다 한 한올바이오파마 2% 수익 중, 한올바이오파마도 내년에 3상 일정이 많아서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13% 급등 중입니다. 현재는 사실은 주도주 업종은 없거든요. 작년에 3월부터 7월까지는 당연히 배터리가 주도주 장세였고,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AI 반도체가 사실은 장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주도주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식품주가 한 달 동안 상승하기도 했고, 화장품주가 3달 동안 상승하기도 했고, 들쑥날쑥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6월 말부터 급등하고 있는 것들은 이 비만 치료제와 함께 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치매 치료제입니다.
뭐 어제도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초에 지금 10% 정도 급등 중이고요. 피처캠 같은 경우는 7월 10일 종가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하루 4% 눌러줬지만 오늘 무려 9% 급등 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7월 3일에 장전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고 7월 9일에도 역사적 신고가 5% 이내 남아서 종가 매수로 보겠다라는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7월 10일에 피처캠 수익 매수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고 다음 주 2만 원 라운드 피겨 돌파할 것으로 본다고 계속 장중에 말씀드렸었는데 7월 10일에는 종가 종목으로 퓨처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수 매도방에서는 6%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매 치료제 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주도주 업종을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종목은 수제재차에 맞게끔 선정을 하게 되면 누구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7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종목 네.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침부터 이제 퓨처캠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방에도 계속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퓨처캠 했는데 지금 벌써 10%가 올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종목 추천 방송의 사실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늘 촬영을 해도 일요일날 올라가도 시차가 하루 정도 나는 거고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퓨처캠을 설명드렸던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치매 치료제 또는 파킨슨병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수제재차에 맞게끔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 수급 동향은 6월 26일에 양매수, 6월 28일에 양매수, 7월 1일에 양매수, 7월 9일에는 외국인 50만 주 대량 매수, 7월 12일에 양매수. 1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24만 주, 기관이 19만 주 정도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보면은 제약바이오를 제가 사실은 선정을 잘 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퓨처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매출은 뭐 118억, 126억, 23년도에 140억 3년 연속 증가는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21년도 79억 적자, 22년도 129억 적자, 23년도 84억 적자 이런 식으로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적자 기업들이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시고요. 종목 정주로 들어가 보시면 한 4,500억대 소형주 치고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료 분석을 해보면은 퓨처캠 새로 승인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주로 급등했었다는 이런 치매 치료제 관련된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차트로만 보면은 연봉상 역사적 최고가가 2016년도에 19,860원이었는데요. 오늘자로 돌파가 나오면서 라운드 평균 2만 원까지 돌파해서 현재 29,900원까지 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역사적 최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최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 원을 지지하면서 끝나게 된다면 새로운 가격대가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2만 원대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서 분할 매수에 가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젊은자들 TV에선 이미 선정한 이후에 10%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은 하나도 꺾이지 않아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수제재차에 맞게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수급을 살펴보면은 1개월 누적 순매수를 보면 기관이 무려 1,000만 주를 한 달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램 매수가 100만 주 이상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21만 주, 보험이 27만 주, 투신에서 무려 300만 주, 사모펀드에서 150만 주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수제재차의 두 번째인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선 소폭 증가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22년도에 마이너스 2조 850억 원 적자, 23년도에 2조 5,102억 원 적자, 24년도 추정치가 3,793억 원 적자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이미 2분기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뉴스를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이전 전망치가 상회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호실적으로 재료가 발생을 했고 시수제재차의 네 번째인 차트를 살펴보면은 21년 4월 26일 25,511원 이후로 2024년 9,600원까지 무려 한 60% 정도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호실적에 대한 예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약 한 2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횡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모아갈 만하다라는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6조 5천억 원대의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주나 중형주만큼 막 급등하는 그런 시세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실적주로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에 가면은 올해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를 정리해보면 치매 치료제에 관련된 주인 퓨처캠,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LG 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7월 셋째
주, 넷째 주에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푸처캠 들었는데 써도 될까요? 그러게 아까 우리 촬영 시작할 때만 샀어서 벌써 7% 수익인데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종목 방송은 라이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같은 종목을 사실은 알게 되더라도 매수 매도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또 손실을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도 무료 공개하고 있는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을 꼭 보시고 그 부분을 이해만 하셔도 충분히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는 실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멤버십에는 실시간 단톡방도 있고 또 줌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을 적용하고 같이 매수 매도를 하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정보들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7월 시장은 만만치 않은 장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시수 제재차에 맞게끔 실적주 그리고 재료가 강력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간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썸머랠리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고실적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